오늘은 이제 명제 시스템 이제 강의를 좀 할 거고, 어떤 수학적인 지식 때문에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명제의 시스템을 몰라서 뭐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든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같은 어떤 시스템적인 걸 몰라서 사실 틀린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제 시스템 이제 수업을 좀 하게 될 거고, 일단은 너희가 얘들아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다.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딱 이분법적으로 판별을 할 수 있는 어떤 문장 또는 이제 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맞니?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명제랑 조건을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먼저 내가 이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명제를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야, 얘들아. 조건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하나의 이제 집합으로 봐도 상관이 없거든, 얘들아. 집합으로 봐도. 여기 좀 어렵게 나와 있어, 얘들아. 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조건은 집합이야.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뭐 x는 짝수이다 라고 내가 얘들아 어떤 조건을 이렇게 예를 들게 되면, 조건은 소문자 알파벳 p, q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자 얘들아, p라는 조건이 이제 x는 짝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얘들아 어떤 q라는 조건이 존재해서 x는 자연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사실상 얘들아 p라는 방금 내가 얘들아 p라는 조건은 명제는 아니야. x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x가 짝인지 홀인지 뭐 알 수가 없지, 그지? 이거 자체가. 당연히 얘들아 q라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지 명제가 아니라고. x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x가 자연수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별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PQ로 내가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해 조건이 있다는 건 우리가 얘들아 짝수이다를 만족하는 집합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 맞니?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적게 되면 Q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자연수이다. 그럼 자연수인 걸 만족하는 어떤 집합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집합은 이제 대문자 알파벳을 우리가 많이 써왔잖아. 그래서 대문자 P집합, 이제 대문자 Q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조건이 있다라는 건 집합이 있다. 조건이라는 것도 명확해야지, 그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창규보다 잘생긴 사람들의 조건이다, 뭐 잘생긴 조건이다, 혹은 잘생긴 사람들의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대부분 뭐 이렇게 뭐 공집합이다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맞아, 몇몇 친구들은. 그래서 너희가 집합이라는 것도 뭐 예쁜 꽃들의 집합, 뭐 키가 큰 사람들의 집합, 이런 게 집합 안 된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집합이라는 건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내가 이제 이분법적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어떤 원소가 무조건 얘들아 어떤 원소는 그 집합에 들어가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쯤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집합의 기준이 명확한 것처럼 명제에서 이제 조건이라는 기준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사실상 어떤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이 참이 되도록 만족하는 집합, 쉽게 말해서 요 밑에 있는 집합들 있지, 이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 이 밑에 건 조건 Q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해서, 요즘 밑에 먼저 나오지 얘들아, 요거는 설명 자체가, 그지? 그래서 어디 갔니 얘들아, 진리집합 나온 거. 여기에서 여기에 두 조건의 PQ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이제 대문자 PQ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너희도 얘들아 이제 집합이 존재한다 라고 받아들여줘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얘들아 조건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명제라는 건 뭐냐 하면 얘들아, 이 명제라는 것은 우리가 밑에 거 먼저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명제라는 건 만약에 얘들아 P라면 결론적으로 Q도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P이면 Q도 되니? 라는 얘들아 어떤 문장 혹은 식을 우리가 명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명제가 성립을 하게 되려면 집합이 최소한 이제 2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얘들아 P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것이 Q라는 조건도 만족을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 Q를 만족을 하면 이제 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되겠지. 맞니?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거, 요거 위에 거 잠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P이면 Q이다 라고 해서 내가 짝대기를 한번 좀 그어볼 수 있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만약에 X가 짝수라면 X는 자연수도 되니?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짝수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수 집합 안에도 다 들어있니? 그것을 집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P를 만족하는 얘들아 진리집합 P가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에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과 같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자, 밑에 다시 가서 이제 어떤 명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집합을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 준 거야. 그래서 만약에 P면 Q도 되니? P이면 Q이다. 참이냐 거짓이냐? 즉 얘들아, 우리가 P라는 집합이 방금 본 것처럼 Q라는 집합에 들어가면 이제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얘들아 거짓이다 라고 판별을 하게 되는 거지. 요거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얘들아, 경기도 시민들이면 한국 시민이다. 뭐 경기도민은 한국 시민이다. 경기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혹은 뭐 경기도 땅이라고 할까 얘들아. 뭐 괜히 또 뭐 경기도 외국인도 살아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땅은 얘들아 한국 땅이다 라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맞는 참인 명제로 받아들여 줄 수가 있어. 이해돼? 요거 요렇게 한번 해보자 얘들아. 여기 조금 다른 명제로 가보자. 우리나라에 얘들아 되게 많은 어떤 아이돌 가수들이 있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아이돌이면 남자다라고 내가 명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다 남자다. 다시 말해서 얘들아, 아이돌 집합에 있으면 남자라는 집합에 들어간다.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너희는 얘들아 거짓이다 라고 판별해 줄 수가 있어. 맞니? 자, 우리가 이것을 아이돌의 집합이 남자의 집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거든. 요거 자체가. 자, 얘들아, 너희가 아이돌의 집합이 있고 남자의 집합을 내가 그려보고 전체 집합을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너희가 알다시피 모든 아이돌들이 남자는 아니야. 그치? 뭐 트와이스도 있고 소녀시대도 있고 여러 이제 그룹들이 있게 되는 거고. 맞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야 아이돌은 다 남자야 라고 우기게 되면 너희는 이제 발레라는 걸 들어줘야지 되는데, 그 발레라는 건 어떤 걸 들어야 돼 얘들아? 발레를 들 때는 아이돌이면서 남자는 아닌, 다시 내가 이걸 P조건이라고 하고 얘들아 이제 Q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P이면서 Q는 아닌 것들을 우리가 얘들아 발례로 들어줘야지 돼. 즉 얘들아 쉽게 말해서 P집합이 Q집합에 들어가질 않잖아. 아이돌의 집합이 얘들아 Q집합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발례라는 건 뭐냐 하면 P이지만 동시에 Q는 아닌, 봐봐, 아이돌이지만 교집합 동시에 남자는 아닌, 즉 얘들아 이건 여자 아이돌을 발례로 들어줘야지 되는 것이고, P교집합 Q의 여집합은 너희가 P차집합 Q다 라고도 이제 쓰는 거 이미 알고 있지. 그치? 이렇게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반례의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반례의 집합은 어디에 있다? P-Q 이렇게 차집합에 존재한다라는 걸 꼭 알아줘야지 돼. 그러니까 사실상 얘들아, 그 명제의 참거짓을 물어보는 것은 어떤 집합이 그 다른 집합에 부분 집합으로 포함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과 정확히 이제 일치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P-Q라는 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존재한다. 그럼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짓이 되겠지. 너희가 이제 반례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뭐 이상한 걸 막 우겨 어떤 애가 틀렸는데, 그러면 뭐 니네도 이제 말싸움 하다 보면 뭐야 이건 안 되잖아. 이건 있으니까 네 말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명제도 트와이스 봐봐. 아이돌이지만 남자가 아니니까 이 주장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예시를 들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반례다라고 들어주게 되는 거지. 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좀 알아줄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들아. 반례가 존재를 하면 당연히 얘들아 어떠니? 반례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만약에 얘들아 P-Q가 공집합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얘들아 P가 Q에 쏙 들어가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지. 아까 P가 Q에 들어가면 내가 참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P가 Q에 들어가게 되면 P 빼기 Q가 공집합이야. 즉 반례가 없어. 반례가 없으니까 그 명제는 얘들아 어떠니? 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지. 됐니? 그래서 간단하게 얘들아 오늘 지금까지 얘들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조건이 있어. 조건은 집합이야. 그래서 그 집합의 포항 관계를 이제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할 거야. 만약에 P라면 Q도 되니? 뭐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로 이제 써서 P이면 Q이다. 참이 되려면 P집합이 Q,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거짓이 되는 거고,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P-Q는 무언가 존재하겠지. 그것이 존재하면 그것을 우리가 반례다라고 하는 거고, 참이라면 P- 이제 Q 집합이 어떠니? 공집합, 즉 반례가 공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그 명제는 이제 참이 된다. 반례가 없으니까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요거를.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어떤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얘들아 뭐 경기도 집합은 한국의 집합에 들어간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건 참이 된다라는 게 얘들아 어떠니? 경기도의 집합이 대한민국 한국의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겠지, 그지? 됐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얘들아 너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 경기도라는 진리집합에서 한국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빼주게 되면 공집합이 나오게 되지, 그치? 근데 경기도에서 한국 걷어내면 공집합 나오지, 이 정도는 알지? 그래서 반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참임 명제가 되더라.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P면 Q이다 라는 게 이제 문장이나 식으로 주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맨 위에 좀 어렵게 써놨지. 이제 명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됐니?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아까 내가 조건이 있다 라고 해서, 조건은 집합이랑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자, 조건의 부정. 우리가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진리집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집합에서 집합 P가 있다면 얘들아 P의 여집합도 우리가 배웠지, 그치?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집합이 있으면 그것에 이제 여집합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조건 P가 존재를 하게 되면 그 조건 P의 부정, 이렇게 물결 표시 P라고 써서 얘들아 이제 not P다라고 이렇게 읽어줄 거야. 영어에서 뭐 not이 뭔지 알지?
맞아. I am a teacher. 어이씨. I am not a teacher?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not을 붙이면 괜히 말했어. 이 teacher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I'm not a teacher지? I am a not teacher? I'm not a teacher인 것 같아, 얘들아. 미안해. 괜히 삽질했어. 아무튼 간에 얘들아,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 뭐시냐 얘들아, 미안해. 다시 P, 어떤 조건 P가 이제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not P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X는 짝수이다 라는 조건에 이제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아니다. 뭐 자연수에서 짝수가 아니면 홀수를 이제 이야기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들아, 진리집합 P가 있었어. 우리가 P의 여집합을 이미 생각을 했잖아. 얘들아, 짝수의 집합의 여집합은 홀수의 집합일 거 아니야. 전체 집합을 자연수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상 이건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부정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얘들아, 뭐랑 비슷하게 되는 거니? 이거는 여집합과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가 봐줄 수가 있겠지. 됐어. 그래서 명제의 조건의 부정. 그러면 집합의 여집합을 배우는 거구나. 별거 없겠구나, 요거 자체는. 맞니? 자,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되면 요거 자체가 어디 갔니, 얘들아? not P의 부정은 P이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P의 여집합을 이제 P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맞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는을 우리가 뭐라고 썼니? 이제 P, 여기다 좀 다시 한번 쓸게. 너희가 이제 P 또는 Q다. 이거 다른 말로 우리가 P 합집합 Q다 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의 부정이니까 이거 전체에다가 not을 붙였지. 그 말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여집합을 이야기하게 된 거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니네 P의 여집합이 not P지. 그 다음에 and가 될 것이고 이제 not q가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린 집합의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not p 그리고 이제 not q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지. 맞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뭐 p and q의 부정이 not p or 이제 not q다라는 것도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로 바뀌었지.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었다라는 거. 집합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그리고의 부정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또는이 되더라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위에 거부터 첫 번째 거 하고 내가 밑에 가서 명제의 참거짓에 대해서 이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제의 조건의 부정은 여집합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얘들아 사실상 생각을 해봐. 조건이 있다, 집합이 있어. 조건이 있으면 집합이 있어. 명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집합의 부분집합, 포함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됐니? 거기에다가 우리가 얘들아 이제 집합의 여집합, 명제, 조건의 이제 부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치? 됐니?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까지 너희가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얘들아 이제 비슷해. 집합이랑 거의 얘들아 이제 정말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만 사실 바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야 P면 Q에다가 참이냐? 라고 물어보면 P집합이 Q집합에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똑같이 이제 봐줄 수가 있어. 됐니? 이거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가 이제 밑에 것까지 간 다음에 조금 이제 부연 설명 추가를 하게 될 건데, 명제의 역과 이제 대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의 역이 Q이면 P이다야. 됐니? 그러니까 이건 뭐 외워야지 어떨 거야. 그러니까 역하면 거꾸로 역자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니까 P이면 Q이다. 역 명제는 Q이면 P이다.
그 다음에 얘들아 P이면 Q이다의 대우 명제가 이제 자리도 바꾸고 not도 붙였지 얘들아. not Q이면 not P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외우는 거야 얘들아. 어떤 명제 역은 자리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는 자리도 바꾸고 이제 부정도 해줘야지 되는 건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경기도의 집합이 한국의 집합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게 되면 이건 참 명제가 됩니다. 됐니? 그래서 이걸 기준 명제라고 할게. 이게 이제 P이면 Q 명제야. 그럼 이거에 얘들아 역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한국이면 경기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봐라. 이게 참이다 라는 것은 P집합이 Q집합에 들어가. 근데 너희가 보다시피 P집합에 Q집합이 항상 P집합이 Q집합에 항상 포함된다라고 해서 Q가 P에 꼭 들어가는 건 아닐 수 있잖아. 그치? 한국이 경기도에 들어가지는 않지, 그지? 됐니? 그래서 그렇게 얘들아 본인 명제가 기준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영명제가 항상 참인 것은 아니야, 그지? 맞아. 그래서 좀 조심해줘야 돼. 우리가 얘들아 많은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뭐 수능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P이면 Q이냐? 라고 물어본 것을 본인도 모르게 얘들아 역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너희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얘들아 이 기준 명제의 대우 명제 한국의 여집합이면 경기도의 여집합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면 P의 여집합에 들어가냐? 니네 잘 봐. Q집합은 더 컸기 때문에 얘들아 Q집합의 여집합은 어떠니? 더 작아지게 되는 거 맞아? 예를 들어서 니네 경기도의 여집합은 뭐 이렇게 전라도도 들어가고 뭐 경상도도 들어가. 근데 한국의 여집합은 어떠니 얘들아?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걸 포함할 수가 없지, 그치? 됐니? 그래서 언제나 얘들아 이 명제는 참이 되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P가 Q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라는 것은 이제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들아.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 역시 무조건 얘들아 이제 참이 되는 거고. 맞아.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면 대우 명제도 이제 거짓이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나중에 문제로도 보겠지만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거가 좀 어렵다면 not Q이면 not P이다를 대신 판별해서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문제들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봐볼 수 있도록 할 거고. 됐니? 그래서 일단 여기 내용 설명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맨 밑에 얘들아 이제 필요 조건과 이제 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거는 이게 좀 외워줘야도 되는 건데 참이라면 얘들아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화살표가 조금 얘들아 두껍게 되지. 두 줄 화살표 이렇게 나타낼 건데 됐니? 이거에 우리가 얘들아 수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만 말할 수 있는 거야. 참이라면 이 왼쪽에 있는 이 P를 Q이기 위한 주어가 중요한 거지. P는 충분 조건이다. 얘들아 얘를 이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쪽에 있는 얘들아 Q를 우리가 얘들아 이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쏘는 놈을 Q가 되기 위한 이렇게 주어만 봐봐. 충분 조건 Q는 이제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들아 한국이면 경기도이면 한국이다. 그럼 경기도는 얘들아 뭐가 돼? 한국 조건을 위한 이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한국은 경기도가 되기 위한 이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너희가 예를 들어서 뭐 P라는 조건이 X는 이제 뭐
2의 배수이다 라는 조건이고, Q라는 조건이 X는 이제 짝수이다 라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너희가 보다시피 이제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동일하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되니까 P2면 Q2다 라는 것도 알고, 반대로 얘들아, Q이면 P이다. 그러니까 Q 집합이 P 집합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 그치?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는 어떠니? 화살을 쏘니까 충분 조건도 되면서 필요 조건도 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지. 그래서 그럴 때 얘들아,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쏘기만 하면 충분 조건, 맞기만 하면 필요 조건, 둘 다 해서 진리집합이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알겠니? 그래서 이건 암기해 줘야지 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뭐 뒤에 문제 이제 나중에 풀어보면 또 나오겠지만 말장난이 있어. P이면 Q에다가 참이다. 한번 써볼까, 얘들아, 너희가? P이면 Q이다 라가 참이다. 그럼 다른 말로 얘들아, P의 진리집합 P가 Q로 조건의 진리집합 Q에 들어간다. 자, 얘들아, P는 이제 Q이기 위한,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혹은 Q는 P이기 위한 이제 필요 조건이다, 이런 말들 다 같은 말로 봐주면 되는 거고, 이게 국어적으로 너희가 뭐 이렇게요, 뭐가 모이기 위한 뭐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논설문 같은데 사설 같은 거 보면 가끔 나오기는 해. 이런 것들이 막, 그래서 뭐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뭐 이렇게 밝게 하기 위한 뭐 무슨 필요 조건이기는 않지만 뭐 충분 조건이나 뭐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사실 국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막 이 수학의 용어가 마음에 와닿진 않기 때문에 너희가 요령으로 좀 외워볼 거야, 요거를.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좀 볼 거니까 한번 시청을 해봅시다, 이거를. 트와이스의 쯔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긴장됩니다. 긴장됩니다. 자, 쯔위. 쐈습니다! 오! 7점이시죠? 7점. 좋아요. 좋죠. 네, 너무 빨리. 위치나. 자, 방금 얘들아, 화살 쏘는 거 봤지, 그치? 화살 이렇게 쏘는 거, 그치? 봤냐? 화살을 쏠 때 물론 조금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긴 했는데, 얘들아,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축 날아갈 때, 얘들아, 화살이 날아갈 때 이렇게 쭈이가 쐈을 때 이렇게 퉁 소리 나는 거 봤어요, 얘들아? 이렇게 화살이 퉁 소리가 나. 이렇게 P에서 화살을 이렇게 쏘는데, 맞아. 그래서 화살이 이렇게 줄 퉁긴 소리가 퉁 소리가 나지, 그치? 그래서 P를 우리가 이제 충분 조건이다. 맞아. 그렇게 이렇게 퉁퉁퉁퉁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화살 튕기는 소리 충이라고 해줘야 돼. 물론 얘들아, 관역이 있었지만 얘들아, 이게 관역에 탁 이렇게 꽂히게 되면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되니? 화살 맞으면 이제 피가 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Q를 피가 나니까 이제 필요 조건. 그래서 화살을 이렇게 퉁 소리가 나고 얘들아, 화살 맞으면 이렇게 피 해가지고 얘들아, 이게 필요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되는지를 일단 알아줘야지 되고, 이제 쏘는 놈을 충, 맞는 놈을 필이다 라고 이렇게 외워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이제 거의 끝나게 된 거고, 이제 한 가지 내가 조금, 좀 이야기하는 게 얘들아, 집합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뭐 3단 논법 같은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얘들아. 뭐 이렇게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집합은 죽는 것의 집합에 들어가지. 사람만 죽는 건 아니잖아, 그치? 뭐 강아지도 죽고 고양이도 죽을 수 있고. 자, 얘들아, 소크라테스는 이제 사람이다. 그럼 너희가 생각을 해봐. 소크라가 사람인데 사람이 죽으니까 새로운 결론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크라가 사람인데 사람이 죽는다라고 해서 소크라가 죽는다라는 새로운 결론을 도달했지. 이런 거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3단 논법이다라고 해서 소크라테스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좀 했어. 이렇게. 물론 얘들아 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겠지만 이거 뭐야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소크라테스가 살아있는데 제자가 스승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사람이죠. 뭐 그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죽겠네요. 뭐 이렇게 깜짝대거나 이러진 않았어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3단 논법이라는 건 가볍게 좀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고 요거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에 대해서 이제 집합으로 내가 어떻게 설명한 거잖아 모든 것을. 근데 딱 한 가지 얘들아 집합으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딱 하나 요것만 그러니까 명제의 짜투리로 그냥 하나 기억을 좀 해줘 얘들아. 명제의 짜투리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집합으로 설명을 하기가 얘들아 힘들고 좀 애매해. 그래서 얘들아 딱 요 내용 하나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은 거의 명제 이꼴 집합이었는데 요거 하나만 내가 이제 그 무엇이냐 부탁을 좀 하게 될 건데, 자 얘들아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얘들아 모든 x에 대하여 의 부정은 모든의 부정이 어떤이더라. 즉 얘들아 all의 부정이 이제 sum이 되더라. 뭐 어떤의 부정이 모든 되는 건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너희가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문제를 좀 보게 될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를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너네 학교에서 뭐 이렇게 등교 조사를 했다 치자. 학교에 어떻게 등교를 하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라는 명제의 반대 상황. 얘들아 사실 대부분 학교에서 모든 친구들이 버스를 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근데 이거를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버스를 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왜냐면 버스를 다 안 타는 건 아니잖아. 니네가 이제 등교하는 친구들만 봐도.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모든 사람들이 버스를 탄다가 아닌 부정의 상황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타지 않는다. 혹은 얘들아 버스를 안 타는 사람도 있다.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모든이 부정이 얘들아 네버가 아닌 거지. 그치?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올해 부정이 이제 썸이다라는 거. 됐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한 번만 이제 성립을 해도 되는 거지 정말.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 언제나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한 번만 성립해도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막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맞죠? 너 이놈의 새끼는 뭐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막 혼내잖아. 그치? 맨날 핸드폰만 한다. 얘들아 엄밀히 말하면 어떠니? 그것은 거짓 명제를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지. 너희가 얘들아 항상 핸드폰을 하는 건 아니잖아. 어떤 날에는 얘들아 공부를 하기도 해. 가뭄에 콩나듯. 맞죠? 어떤 시간에는 얘들아 핸드폰을 하지 않는 시간도 분명히 존재하지.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얘들아 부모님한테 혼날 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면 아니야 엄마 나는 어떤 시간에는 핸드폰을 하지 않는 시간도 있어. 맞아. 뭐 이렇게 밥을 먹는 시간도 있고 맞아. 나 핸드폰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다른 거 운동하면서 노는 시간도 있어. 나 항상 핸드폰을 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거짓이야.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 그치? 뭐 현실에서 그러면 얘들아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저녁에 콩나물밥만 나오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수학적으로는 이제 틀렸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가 얘들아 명제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얘들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명제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너희가 내가 왜 자꾸 시스템을 강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얘들아 아까 전에 내가 너희한테 예를 좀 들어준 게 뭐 이런 거잖아. 얘들아 x는 짝수이다. 그러면 x는 자연수이다. 이건 너희가 참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그지? 왜냐하면 이런 집합들이 너무나 쉬우니까. 근데 만약에 얘들아 문제가
바뀌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평행사변형이면 뭐 직사각형이다 뭐 이렇게 명제를 내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이걸 쉽게 푸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 이게 평행사변형의 어떤 정의에 대한 어떤 집합과 직사각형의 집합을 너희가 이제 알려면 사실상 도형에 관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명제의 시스템, 즉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이 되면 참이라는 것이 알더라도 맞니?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뭔지 몰라서 혹은 직사각형이 뭔지를 몰라서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제를 공부한다기보다 어떤 도형에 관한, 맞아? 그런 지식을 좀 쌓아야 풀 수 있는 거. 근데 이 강의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 이거는 얘들아 너희의 어떤 경험치에 관한 거잖아. 지금까지 중학교 때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거를 너희가 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명제의 시스템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해달라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이제 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평행사변형을 몰라서 참거짓 판별을 못하는 것은 당연히 너희가 어떠니 이제 공부를 해서 수학적인 지식을 쌓아줘야지 되겠지. 어떤 뭐 명제를 공부하는 걸 좀 넘어서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명제의 시스템이고, 내가 얘들아 명제 시스템에 관한 프린트는 얘들아 뭐 이렇게 뭐 대부분 받았을 거고, 없으면 교무실 와서 받아가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풀이를 내가 통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 거야. 그래서 일단 명제 시스템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 고생했어요.